답을 한번 불러드려 볼 거고 거기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걸 약간 채점해보고 또 테크닉이 약간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그러니까 자유처리가 예전 고3 거 자유로 따지면 약간 레벨로 봐. 문제가 폭이 되게 다양해가지고 그러니까 단계로 여러분을 트레이닝을 시키는 느낌적인 느낌으로 구성이 잘 되어 있었어. 근데 여러분은 1년 동안의 그 내용량을 2개월 만에 2번의 시험 만에 끝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이 편집부도 당황을 한 거야. 당황제로. 뭔가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여러분이 준비를 하긴 해야 되는데 당황을 겁내가지고 문제를 되게 많이 추격을 했어. 이 정도까지의 모든 양을 연애가 풀 수는 없을 것 같으니 양을 좀 줄이면서 난이도가 높은 거 그냥 팍 집어넣다 보니 막 뭔가 그 여러분이 생각의 사고의 틀을 막 이렇게 이제 약간 순화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 스킬이 없이 그냥 확 이걸 해야 해 이런 상태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다행히도 지금 1, 2월달 방학 동안에 아니면 이제 계속 쭉이라도 트레이닝 할 수 있는 시간을 지금 확보하고자 지금 들어오신 거라 보니 트레이닝을 조금 단계적으로 시켜드리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몇 번부터 답을 불러드리면 되는 거죠? 5번이니까 해설 좀 꼭 빼고 가자. 해설 좀. 이거 아직도 없는데? 이거 오빠가 커피 이슈가 있더라고 가끔. 자 그래서 일단 진행해 볼게요. 자 그렇다면은 숙제를 제가 내드린 거는 여기 해갖고 여기 해갖고 거기를 내줬어. 그지? 여기 한 짝에 173부터 178이었나? 175부터 178이었나? 3부터? 5부터. 이제 5부터 8이었어요. 175부터 8. 175부터 8. 했어요. 나 못했다. 못했다. 하신 분도 있겠죠? 이제 열심히 하시면 돼요. 하셔야 됩니다. 175부터 178이 숙제였고. 그죠? 그래서 채점을 한번 해보고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175쪽. 일단 답 한번 불러드려 볼게요. 175쪽. 답 불러드리면, 자, 처음에 5,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2, 3이에요. 5, 2, 3. 자, 5, 2, 3. 누군가는 쭉쭉쭉 채점을 매고 있고, 그죠? 자, 넘겨볼게요. 그러면 넘겨서 176쪽에 4, 2, 3, 2예요. 나쁘지 않네요. 자, 그 다음에 177쪽에 자, 1, 5 자, 그리고 3, 2예요. 1, 5, 3, 2 178쪽이죠. 자, 아마 불러드릴게요. 자, 2, 1 3, 1 아마 N23번 정도는 아마 레벨을 높여가지고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제가 풀이를 해드릴 거고요. 몇 개의 문제는 N23번은 N23번도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N23, N24 손은 못 댄 것 같고 앞으로 넘어오셔서 질문을 좀 받아볼까요? 일단 설명을 좀 하면서 할까요? 앞으로 오신 분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175쪽부터 한번 설명하면서 할게요. 175쪽에 있는 문제부터. 자, 메인의 핵심에 해당하는 아직도 안 오고 있죠? 뭐 쓰러진 건 아니겠지, 녀석? 자, 아무튼 175쪽에 보니까 자, 지금 거기서 주로 핵심의 형태는 이 페이지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것. 자, 체세포 분열 시에 이가 염색체가 분리가 된다거나 이가 염색체 접합이 나타난다거나 이런 멘트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가 염색체라 하면 뭐가? 상동 염색체들끼리가 붙었다가 찢어지는 과정. 상동 염색체들끼리가 붙어있는 과정이 이가 염색체다. 그럼 이가 염색체라고 하는 건 언제? 색식세포 분열 때만 나와야 되니 이 키워드 뭐 이가 염색체가 등장한다거나 하면은 너는 무조건 아니야. 제끼고 숨 선택형으로 빨리 가야 되겠지. 그치? 거기 보니까 봐봐. 11번 같은 경우도 현재 체세포 분열 과정 중에 있는 세포라고 했어. 근데 거기 기억니은 기억 텍스트에 A는 이가 염색체가 있다. 고민하고 다시 할 것이 없지. 그럼 기억 제끼고 짝짝짝 제끼면 1번, 4번은 없어지잖아. 마찬가지로. 그죠? 그 다음에 N12번도 마찬가지. 니은 보기에서 지금 현재 체세포 분열 과정이라고 했는데 N12번 체세포 분열 과정이라고 했는데 니은에서 상동염색체 접합이 일어나는데 이거 말이야 맞거든. 안 되지. 그치? 이런 멘트 들어가면 안 되지. 상동염색체 접합이라 하는 게 이가 염색체잖아. 이런 멘트가 들어가면 안 되지. 상동염색체의 접합이 일어난다. 이런 거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게끔 주는 키워드니까 넌 아니야 명확하게 제끼고 제끼라고 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죠.
자, 혹시 이쪽 페이지에서 질문 한번 받을게요. N은 11번하고 N은 12번 풀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또 더 있나요? 괜찮아요? 10번, 이제 10번, 11, 12 한번 가봅시다. 자, 10번 볼게요. 가는 어떤 식물 P의 체세포를 배양한 후 세포당 DNA 상대량에 대한 거다. 자, 우리가 식물 세포들은 뭉탱이로 지금 고정해도 염색 분비 납작 같은 걸 통해서 관찰한다 했었잖아요. 그럼 뭉탱이로 있게 되면 여기가 지금 DNA 상대량이에요. 그지? DNA 상대량이 1로 있는 거, 그 다음에 1에서 2로 늘어나고 있는 거, 그죠? 그리고 그 사이값 이렇게 해서 요렇게 y축이 지금 세포수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면 그죠? 1.2든 1.5든 그지? 늘어나고 있는 시기로 보이는 얘는 무슨 기? S기, 그지? S기고 명확히 1인 건 그게 G1기, 명확히 2의 숫자에 이르는 건 그지? 1인 거는 G1기고 이 사이에 해당하는 시기는 S기고 2에 머물러 있는 얘는 G2기와 M기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된 상태 안에서 간기 세포와 A시기 세포에서 나오는데 그림을 보니까 A시기 세포가 어때요? 모습이? 가운데로 이렇게 막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상태 아닌가? 그럼 얘는 뭐야? 중기. 그죠? 중기. 가운데 배열됐으니까 염색 체가 뚜렷한 해망이 보이잖아. 그럼 너 뭐야? 간기지, 간기. 너 간기, 너 중기. 근데 간기는 다시 G1기, S기, G2기로 디테일하게 나눠지니까 이렇게 해막이 보이는 게 정확히 S기일지, 그지? G1기일지, G2기일지는 몰라. 아무도 몰라. 매니도 모르지만 여튼 여긴 간기야. 간기 세포라고 나왔으니까. 그러면 여기가 지금 여러분 문제에서 1에 해당하는 시기고 여기가 2에 해당하는 시기잖아. 1, 2. 맞죠? 그러면 누가 1에는 흑막을 하는 세포가 있다. 자, 간기예요, 아니에요? S기는? S기는 간기예요. 간기잖아. 늘어나고 있는 시기인데 흑막이 뚜렷하게 있다고요. 그래서 항상 간기 시기는 흑막이 뚜렷하게 있대. 흑막 있습니다. 흑막이 뚜렷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G1기도 이런 문제 그 독이 가로놓기 형태로 많이 나와. 흑막이 소실되고 있냐? 소실되지 않냐?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흑막이 뚜렷하게 다 있는 시기예요. G1기든 S기든 G2기든. 따라서 기억나고요. 구간 2에는 G2기와 M기가 포함되어 있는 이 2 시기에는 A시기 세포가 있네. 그지? A시기 세포는 얘 말하는 거 아니야? A. 그지? 그럼 중기는 분열기잖아. 분열기 니꼴 뭐라고 해? M기라고 해. 분열기 니꼴 M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기, 중기기, 말기의 시기가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전중, 후, 말 이렇게 포함되어 있으니 M기가 맞죠. 됐죠? 네, 오케이. 그래서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가에서 G1기 세포 수분의 G2기 세포 수는 1보다 작냐라고 물어봤어요. 그죠? 그러면 가에서 여기 이 시기 전체, 이 가에서 세포 수 여기 아래 면적들이 큰 틀에서 이렇게로 표현하면 돼요. 그럼 정확히 수치를 보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그래서 임의로 한번 나타내봐. 그러니까 여기가 있고 여기 지금 G2기와 M기 같은 경우는 이쪽 부분에 있죠. 그죠? 그러면 자 G1기 분의 G2기 세포면 여기는 G2기와 M기를 포함해서 이 정도의 수치니 그지? 훨씬 더 적게 있겠죠. G2기가. 그지? 그러면 여기가 지금 뭐 분의 뭐야? G1분의 G2기잖아. 그지? G1은 많고 이제 생물에서 좀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정확히 수치를 딱 집어넣을 수 없어요. 집어넣게끔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감으로 풀어야 되는 경우들은 이렇게 분모 분자에 높고 낮음으로 표시하면 돼요. G1기가 좀 더 많고 G2기와 M기를 포함한 이 개수가 훨씬 더 낮게 있으니 그럼 이 전체 분수값은 얘가 크니까 이 값은 적겠지. 1보다 적겠지. 그런 경우 그렇게 푸는 경우 이런 유형의 문제는 꼭 기억해. 그래서 1보다 작다. 근데 여기가 1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맞다. 그래서 디귿이 맞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하나 노하우 갖고 가세요. 일단은 11번 갈게요. 화살표가 돌아가고 있는 방향이 나와 있어요. G1기, 그죠? S기, G2기, 우리 M기 이렇게 돌아갈 건데 자 여기 지금 11번 보시면 이렇게 있고 오른쪽에 이렇게 돌아가는데 S기, 그죠? 그다음에 돌아간대. 자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럼 S기 다음이 G2기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M기고, M기가 끝나서 말기가 끝나면 여기 다시 G1기로 회복을 할 거 아니야? G1S, G2M, G1S, G2M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야. 잘 찾아보시면 되는 거고 그 오른쪽 그림을 보니 세포는 어떻게 되어 있어? 4개가 있는데 가운데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너가 중기 거 세포, 그죠?
이렇게 가고 있는 양은 후기과 세포네. 그죠? 둘 다 M기야, 분열기야. A, B 둘 다. 하나는 중기, 하나는 후기. 맞죠? 날개라고 하면 뚜렷한 음악 두 개가 존재해야 되는 거야. 맞죠? 그래서 넌 후기, 너는 중기. 그죠? 그리고 여기는 내가 보니까 음악 인체 사라집동 활동에서 염색체가 나오고 있으니 11번에 여기 A의 왼편에는 무슨 기? 전기. 얘는 완벽하게 뚜렷하게 음악이 있으니까 넌 간기겠네. 간기 중에 G1길지 S길지 C2길지는 모르겠지만 보실 수 있어요. 나 11번 하고 있어. N은 11번. 따라서 기억 제끼라우. 세세포 분열이라 했잖아. 제끼라우. 그죠? 그 다음에 B는 니은식이 관찰인데 B는 후기는 니은식이 M기에 네 A뿐만 아니라 B 모두다. A와 B 모두다. 그죠? 선생님 근데 A, B 둘 다 M기에 관찰되는데 A라고 언급을 안 했으니까 틀린 거 아닙니까? B도 M기에 A도 M기에 관찰된다. A도 관찰돼 B도 관찰돼 같은 맥락이구나. 선생님 A, B 둘 다를 말 안 해줬으니까 니은 틀린 거 아니에요? 이게 맞는 거예요. B는 니은식에 관찰된다. 맞으니까. 맞죠?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디귿분의 기억 시기에 세포 한 개당 DNA 상대량 그죠? 디귿분의 기억의 세포 한 개당 DNA 상대량 DNA 상대량이라 하면 유전물질 총량 아닌가? 그지? 그러면 디귿은 언제였어? G1기 기억은 언제였어? G2기 당연히 복제를 하고 난 이유잖아. 항상 G1, S, G2 이 순서로 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물질을 통해서 물질 대사를 하다가 살짝 덩치가 커지라 치면 DNA를 2배로 복제하는 시기지. S기가. 그러니까 늘어나는 시기야. 그리고 복제가 끝나면 나머지 세포 소기관을 2배로 준비하는 시기지. 세포 소기관 2배로 준비. 그지? 그럼 너가 1이면 DNA 상대량이 너는 뭐 1.2인에도 길 수도 있고 1.5인에도 길 수 있죠? 1.8이나 길 수도 있어요. 근데 복제가 끝나면 그 다음 G2기로 넘어가니까 2인 애가 G2기여야 돼. 그죠? 그러니까 2인 아이가 G2기라 G2기가 맨이고 여가 1이겠으니까 그러면 뭐요? 미워야지. 근데 이분은 반대해서 틀리지. 디귿 기억 보기 잘 봐. 눈이 거짓말 하면 안 돼. 자 12번 갈게요. 혹시 이 오빠 강의실을 잘못 찾아간 건 아니겠죠? 저 잠시 살림살이는 저기다 놔뒀는데 좀 불안합니다. 지금 굉장히 늦게 오지 않고 있어. 일단 오면 조금 무안하라고 박수를 겁나 뒤지게 쳐줄까? 왔어요. 너무 시간을 많이 비벼보는 거 아니야? 나름 이슈가 있겠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지. 자, 아무튼 12번 갈게요. 12번 N12번. 자, 그렇다면 핵상이 이인의 식물 핍니다. 체세포 분열 과정이라 했죠. 그러니까 체세포 분열 과정이라 했으니 니은 보기를 먼저 봐봐. 너 체세포 동그라미 쳐. 되게 빨리 푸는 방법. 체세포 분열 과정 1보다 동그라미 쳐. 보기 안에 상동염색체 접합 이가염색체가 나와. 그럼 일단 제끼라우. 시간 엄청 줄게잖아. 국어 텍스트를 다 읽어보기도 전에. 그래서 제끼라우 해놓고 기억 니은 디귿이 있는데 니은 제끼고 나니까 기억 디귿만 판단하면 돼. 원은 전기세포다. 딱 보니까 후기랑 중기 중에서 전기, 중기, 후기 중에 하나로 하고 있으니까 2가 후기고 3가 중기고 나머지가 전기겠잖아. 그지? 그럼 맞네요. 그죠? 1은 전기세포 맞네요. 자, 1부터 3까지 모두 히스톤 단백질이 있다. 맞을까? 틀릴까? 자, 우리 분열하고 있는 시기에 히스톤 단백질이 없을까? 있을까? 전기, 중기, 후기만 있죠? 염색체가 등장하고 염색체로 웅축됐던 모습의 염색 분체들이 분리가 될 거고 감수 1분열 중기든 감수 1분열이든 2분열이든 항상 분열하는 시기에 히스톤 단백질이 있고요. 그죠? 염색사로 풀어져 있는 일부는 풀어져 있고 일부는 웅축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염색사의 시기로 있는 언제도 간기의 시기에도 히스톤 단백질이 있습니다. All everybody 항상 히스톤이 있습니다. 유클리오점이 있으니까요. 그죠? 항상 어떤 시기든 항상 있어요.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기억하듯이. 됐죠? 자, 그럼 176, 177에서 176쪽에서 한번 질문을 받아볼게요. 176쪽에서. 여기가 뚱뚱하니까 이야기해도 돼요. 들어오셨어야 돼요. 알았죠? 자, 176쪽에서는 내가 보기에 N14번 한번 볼게요. N14번. 체세포 분열이 분해하는 과정. 자, 여기도 봐봐. 기억니은 디귿 보기에서. 체세포가 분열하는 동안 너는 체세포 분열만 있네? 그럼 디귿은 일단 제끼라고. 그럼 디귿 제끼게 되면 3번하고 5번 제끼게 되니까 확률이 확 줄잖아.
그죠? 1, 3, 4 중에 판단하면 되거든. 그지? 그래서 자, 디귿 제껴놓고 3번, 5번 제껴놓고 1, 2, 4 중에서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체세포 분열 동안 핵자 한 개의 DNA 상대량이고 나는 P의 체세포 분열 과정 중인데 P의 특정 형태의 유전력이 라지알 송자이래. 얘가 지 원기 때 정보래. 지 원기 때 정보면 그럼 이렇게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있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썼던 애들이 어떻게? 복제돼서 요렇게 있다가 얘가 카피 돼서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죠? 여기도 2인이고요, 맞죠? 여기도 똑같이 2인이에요. 왜? 2인이라 정의 내리는 건 상동 염색체들끼리가 세트로 같이 있다, 그죠? 상동 염색체. 선생님 여기 아직 염색체인데 염색체가 아니지만 복제된 이후에 어차피 얘가 각각의 염색체가 될 거니 복제되기 전도 상동이라고 취급합니다. 염색체라고 취급해. 그러니까 너도 이해. 오케이? 그치만 얘가 가지고 있는 DNA 상대량은 얘보다는 적고 얘가 DNA 상대량이 늘었고 2배 늘었고. 자, 그래서 이렇게 DNA 상대량을 표시를 하게 되면 나 지금 몇 번 하고 있지? N 16번 하고 있나? 14번 하고 있지? 정신을 차려라 주연아. 너는 버틸 수 있다. N14. 자, 이렇게 있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오른쪽 보니까 세포 B가 있고 세포 A가 있죠. 세포 B는 누구예요? 무슨 기예요? 말기가 아니라 후기죠. 후기. 양후고 이제 염색분해들 부리니까 A는 후기, B가 후기, A가 오른쪽에 있는 게 전기 같고 A가 왠지 중기 같아. 중기. 애매한데 중기야. 아무튼 자, 그럼 이렇게 되었어. 그러면 거기 가에서 DNA 상대량 그래프에 Y축이 지금 DNA 상대량이거든. 맞죠? 야가 1에 이렇게 다 늘었대. 4로. 그지? 그러면 요렇게 늘어나고 있는 시기가 S기죠? 너는 G1기고요. 그죠? 늘어나서 여기 일부분 초반은 당연히 G2기입니다. G2기고, 그죠? 체세포 분해되니까 전기, 중기, 후기, 말기를 거치면 각각 분리된 각각 하나씩 있는 거죠. 근데 얘 여기 위에다가 그 DNA 상대량에 해당한 얘를 오버랩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너가 R, 솜잘. 그죠? 얘도 늘어나고 있어. R 이렇게 늘어나고 있겠지. 그지? 그런데 체세포 분열이니까 이가 염색체 접합되거나 그러진 않고 너도 염색체로 나타나서 너 대문자 R 서로가 서로에 대한 뭐야? 상록은 아니야. 하나의 염색 분체 사이죠. 너는 나 이런 병신아 이러지 않는댔어요. 염색 분체. 분신과도 똑같아 이거야. 그지? 병신이 아니야. 분신이야. 너는 나의 분신과도 똑같아. 염색 분체 사이고요. 염색 분체인 거지 상동 관계는 아니에요. 하나의 염색체니까. 오케이? 그리고 너의 상동이 이 아래쪽에 이렇게 소문잘 너도 마찬가지 염색 분체 사이로 이렇게 있겠지. 그리하여 그지? 염색 분체들이 이렇게 있다가 가운데 동원체에 방수가 뿅뿅 나가고 뿅뿅 나가지고 얘를 쫙 끌어가. 그지? 끌어가면 요렇게 두 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진대.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하여 요렇게 간 거 써보면 라지 R, 소문자 R. 맞죠? 이거 하나 들어갈 거고 이거 하나 들어갈 거니까. 그지? 라지 R, 소문자 R. 똑같은 거 두 개. DNA가 복제가 됐다가 각각 똑같이 상봉들끼리 들어가잖아요. 맞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리하여 이렇게 됐다가 나눠질 거니. 자, 그렇다면 세포 한 개당 대문자 R의 수는 원식의 세포와 B가 같냐라고 했어. B는 뭐야? 후기죠. 후기면 어떤 모습이야? 얘가 중기고 후기면 여기 사이에 후기 이렇게 해서 요렇게 끌려가고 요렇게 끌려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 시기지만 얘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하나의 세포인 거다. 그럼 너 대문자 R, 염색 분쇄니까 너도 대문자 R, 대립유전자, 소문자 R 이렇게. 그죠? 이게 하나의 세포거든. 그지? 얘보다는 대문자 R의 DNA 상대량 값은 여기가 2배지. 그지? 그리고 원식의 세포와 같을 수가 없다. 얘가 더 많다. 예? 얘보다 원식의 세포보다 얘가 더 많다. 맞죠? 지 원기니까. 너는 복제된 이유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 오늘 그거 확인하는 문제 연습하도록 많이 준비하고 있어. 자, 그리고 투시계에서 핵상 2인 세포가 관찰된다. 자, 투시계만 관찰되나? 아니야. 어디도? 원에도. 너도 2인이야. 왜? 핵상이라 하면 딱 뭐밖에 없어? EN과 N밖에 없어. 얘는 체세포, 얘는 생세포.
EN이라 정의 내리는 건 생물학자들끼리 약속은 하나의 세포에 부계로부터 기원한 것과 모계로부터 기원한 게 세트로 위드로 같이 있으면 돼. 그게 DNA가 두 배로 늘었든 늘지 않았든 다 부계 기원과 모계 기원이 and 위드로 같이 있으면 EN. 둘 중에 한쪽 라인만 상동으로 있지 않으면 그럼 N이야. 네? 요거 둘 중에 하나, 요거 둘 중에 하나씩만 있으면. 지금 여기는 상동으로 있잖아. 상동으로 있잖아. 너도 2인이야. 너도 2인인 거죠. 그러니까 수학적인 개념에 두 배 늘었어요가 아니야. 우리는 수학적 약속을 한 게 아니라 생물적 약속을 한 거야. 곱하기 2가 아니라고. 그지? 그러니까 너가 2인이야. 늘었거든. 그럼 넌 4인이어야 되잖아. 이거 초수야, 초수. 생물의 생도 모르는 애들이 선생님 여기가 2인, 여기는 4인이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고. 우리는 생물학자들끼리 약속은 두 배 늘었다라고 하는 건 DNA 상대량이 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핵상끼리에서의 약속은 부계로부터 기원한 것과 모계로부터 기원한 게 상동으로 같이 있으면 그게 DNA가 두 배로 늘었든 늘지 않았든 다 EN이라고 하자라고 약속했다는 거. 그 약속을 따라가야 된다고. 우리는 왜 힘이 없어? 우리는 수학에서의 약속은 수학끼리 하는 거고, 생물끼리의 약속은 다 그냥 통칭 EN. 상동으로 있으면 EN인 거야. 헷갈리지 마. 근데 DNA 상대랑 당연히 늘었어. 유전물질의 총량은 당연히 느는 거야. 증가. 자, 그래서 꼭 보시고. 그리하여 기억땡, 그 다음에 니은 맞죠. 투식이도 2인이죠. 그죠? 부계모계 정보를 같이 갖고 있으니까. 여기도 부계모계 정보를 같이 갖고 있고. 상동. 그 다음에 A, 이가 염색체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지. 그치? 오케이. 자, 넘겨. 177쪽에서 질문이 있을까? 20번. 20번은 괜찮네. 17번. 오답 한번 봐봐. 괜찮아? 괜찮아, 나쁘지 않아요. 자, 17번. 자, 이게 지금 17번 한번 봐보면 어떤 식물 P가 체세포냐. 여기도 체세포네. 자, 그러면 뭐 하나 제껴야 돼? 니은 제껴야 돼. 니은 제껴야 돼. 왜 체세포 분열 때 어떻게 상동염색 접합이 나타나? 그치? 체세포 분열을 하면 이 식이라고. 한 번 더 나눠지는 게 아니라 딱 이 그림이야, 이 그림. 이 그림 똑같이 이 그림이야.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분열하고 있는 동안에 자, 핵 한 개의 DNA 상대량이며 자, 이 분열 과정에서 관찰되는 세포 A와 B를 나타낸 거다라고 했죠. A는 무슨 세포? 준기세포. 그렇죠? B는 무슨 세포? 이제 막 나올 똥말똥 전기세포. 분열하는 동안의 그림이다. 나 지금 N17번 하고 있어. N17번. 그죠? N17번. 그리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제하고 늘었어서 똑같이 원은 지원기. 그죠? 여기가 지원기. 2가 지금 집2기에서부터 분열기 일부가 포함되어 있겠어요. 그쵸? 자, 그렇다면 1과 2 시기 세포에는 모두 뉴클레오솜이 있다. 맞아요, 틀려요. 지원기 뉴클레오솜 있어요, 없어요? 응축의 기본 단위 있죠. 염색 3호수로 있다라고 하더라도 히스톤 단백질도 있어, 뉴클레오솜도 있어. 그지? 뉴클레오솜이 있어. 염색 3호수이니까. 첫 시간 때 얘기했어. 그지? 그래서 개념이 되게 중요한 거야. 선생님 도대체 뉴클레오솜이 뭔데요? 걔랑 히스톤 단백질에 자주 안 사용하는 DNA 일부가 2바퀴 반 감겨있는 애. 그게 뉴클레오솜. 응축의 기본 단위. 뉴클레오솜이 있다. 맞죠? 자, 그럼 A 시기에서 상동염색 뭔 개소리야. 체세포 분열인데 이런 멘트 나오면 안 된다고요. 체세포 분열이니까 상동염색 접합이 일어나는 일리가 없어요. 이가염색체 출몰도 안 해요. 자, 디귿. B는 원시기에 관찰된다. B는 이렇게 진행되니까 원시기? B 시기가 여기가 지금 G2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있지 않겠나? 이게 M기잖아. M기의 모습이 A와 B 두 개잖아. 그럼 이때 있어야지. 이때 있으면 안 되지. G1기 때 있으면 안 되지. 그쵸? 그래서 D도 땡. 그래서 이렇게 넘기시면 되고 N20번 안 해줘도 되겠어요? 괜찮아요? 그럼 똑똑한가 봐. 괜찮은 것 같아. N20번. 그럼 넘겨봐. 자, 178쪽은 아마 질문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질문도 많은 데다가 안 풀어왔어요. 하려다가 못 풀어왔어요. 보니까 N23하고 N24는 제가 오늘 할 프린트까지 마저 하고 여러분 지난주에 답만 불러주고 덜 풀어준 거 있죠? 그것도 제가 오늘 나눠준 프린트까지 마저 다 하고 연습이 된 다음에 고난이도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가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25년도에 실시된 거 있죠? 가장 핫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위에 보면 25년도 언제 실시, 뭐 20년도 언제 실시 막 이게 나와 있어요. 그게 세월이 좀 최근에
이룰수록은 수능에 가까워서 낸 문제들이더라. 고3들한테 난이도가 좀 있어. 근데 그게 연습이 많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가면 여러분이 풀기 겁나 어려운데 여기 별표가 2개나 1개밖에 없어. 그러진 않아. 여러분이 느끼기에 난이도가 높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일단 21번하고 22번까지는 답을 불러줘 볼게요. 21번에 2번이고요. 22번에 1번이에요. 그리고 여기까지 불러줬구나 내가. 23번 3, 1이에요. 아마 제가 풀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푸는 흔적들이 남다가 사라지다가 푸신 분도 있고 비가 내리신 분도 있어서 풀이까지 해드릴 거예요. 기다려봐요. 자, 그래서 이제는 뭐 할 거냐. 자, 혹시 21번하고 22번 중에서 질문 있나요? 여기도 마찬가지 22번 보니까 거기 니은 같은 거 틀리겠죠. 당연히 치대법을 했는데 이감제체 감찰이고 또 나왔으니까 그런 거 제끼면 시간이 얼마나 축약되겠어. 맨날 나오는 함정 비껴나가면 수업할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자, 나만 얘기할 수 없지. 이제 여러분이 머리를 굴려볼 거야. 어떻게? 잘. 오늘 내일 중에 요거를 드릴 건데요. 자, 하나씩 한번 봐봐. 이 친구가 사라졌어. 갑자기 증가했나 봐요. 자, 일단 여러분이 프리드 헷갈리지 말라고 항상 형광펜으로 제가 날짜를 써줄까 언제까지 끝낼 거라고 하는 나의 목표를 담아서 써드렸어요. 오늘 하고 네. 일단 20문제를 먼저 풀어볼 건데 이 20문제가 자, 첫 번째가 24년도 수능 대비 수특이고요. 자, 2점짜리밖에 안 드렸어요. 3점짜리 문제도 많은데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일단 20분 정도를 좀 줄게요. 30분 줄게, 매너상. 그래서 총 20, 왠지 20분 안에 다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20분은 카운팅을 한번 해볼게요. 20번까지 한번 완성을 해줘 보세요. 나눠드렸던 프린트는 24년 대비랑 25년 대비 수능 특강의 2점짜리 문제 수준이고, 그러니까 이제 얘가 수능을 보는 과목이었잖아. 생명이든 물이든 화학이든 지구과학이든 워낙 문제풀이 되게 넓어. 그래서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교재는 2점짜리는 고2 정도 수준. 고2 내신에서. 근데 고2 내신에서 그 정도의 2점짜리 수준만 시험 문제 내지는 않았어. 보통 평상시 이쪽 학군을 보면 고3 기출문제들을 시험 고2 때 많이 내는 형태이다 보니 3점 정도 수준하고 그 해 기출 고3 거를 많이 내는 형태이다 보니 그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단번에 준비하기 쉽지 않아서 지금 많이 문제를 경험해보고 그 라이브러리를 계속 쌓아가야 돼. 그래서 일단 답을 불러드려볼게. 다 못 풀었을 수 있지만 아마 1번부터 10번 내외는 충분히 잘 풀었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이제 거의 멤버들이 거의 그대로 갈 것 같으니까 이제 따로 단톡방 하나 파가지고 선생님이 톡방 하나 만들 거거든. 그래서 최대한 이제 난이도 이제 추가로 프린트를 주는 것들은 내가 이제 주제로만 떨면 되니까 풀어서 캡처해가지고 보낼 수 있게끔 할게. 단톡방에 내가 풀어놓은 풀이를. 그래서 이제 이 수업 시간에 조금 피드백을 못 받은 것들에 여러 문제들이 만약 있다. 그럼 그거 한번 살펴보고서라도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어. 그러면 이제 개인톡으로 물어보는 방향으로 내가 시간이 되면 해석을 해줄게. 자, 그러면 일단 볼게요. 1번부터 한번 답을 불러드려 볼게요. 지금 처음에 여러분이 푸신 1번부터 20번까지는 24년도 수능 특강 문제였었어요. 자, 일단 1번부터 4번까지에서는 5, 4, 3, 2예요. 채점해봐요. 5, 4, 3, 2. 네, 5, 4, 3, 2.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데요. 자, 그렇다면 자, 일단 4번 한번 가보고 가죠. 4번 문제 푼다. 4번 보시니까 자, 2n에서 최대법 합계들은 염색체 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람 46개, 침팬지랑 고릴라 48, 48개 똑같아. 그렇다고 해서 개수가 똑같다고 해서 같은 생명종이 아니잖아. 거기 안에 유전자가 다를 거니까. 그러면 자, 기억, 핵형이 서로 같냐라고 했는데 핵형은 뭐야? 그 생물종이 가지는 고유한 염색체의 수, 크기, 모양, 전체적인 외형을 살펴봐야 돼. 염색체 수만 고려한 게 아니야. 따라서 동일한 종이라고 하더라도 성별에 따라서 핵형이 같아 달라. 달라. 남자는 XY를 갖고 있고 성염색체를, 여자는 XX를 갖고 있으니까 종이 같더라도 성별에 따라 핵형이 다르거든. 근데 종 자체가 아예 다르잖아. 수만 같은 것 뿐이야. 오케이? 그럼 염색체 크기나 도건체 위치나 그들이 다 다를 거라고. 그래서 개수만 같은 것 뿐이야. 그래서 기억 땡, 니은도 땡. 사람과 남자, 여자 핵형이 서로 같다? 아니야. 성염색체가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외형이 달라. 상염색체의 핵형은 유사할 거야. 근데 성염색체 부분에서 차이가 있으니까 전체의 핵형은 차이가 있는 거지. 종이 같더라도 성별에 따라. 그럼 디귿 정말로 유성생식에서 생세포 분열에서 정말 많이 나온 부분이 디귿이야. 왜? 자, 총
두 가지 경우가 있댔잖아. 1번도 이렇게 나눠지거나 1번 염색체에 해당하는 이가 염색체가 이렇게 붙었다가 이렇게 나눠질 수 있지만 이렇게 붙었다가 이렇게 쪼개질 수 있기 때문에 이가 염색체 한 덩어리당 나눠질 수 있는, 분리될 수 있는 경우의 조합의 수가 늘 2개씩이라. 그래서 우리는 23덩어리가 있으니까 이에 23승계의 서로 다른 생세포를 만들 수 있는 유전 정보의 조합의 가능성의 수가 상동 염색체의 무작위적 분리 그 가능성의 수가 이 23승계가 맞아요. 그러면 침팬지는 48이니까 n이 24잖아. 그지? 얘는 48이고 n은 24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24승계의 가지수 맞습니다. 맞고요. 정말로 잘 맞고요. 맞다라고 보실 수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자, 넘겨가지고 보면 그 다음 이제 5번부터 쭉 나오죠? 5번에 1번, 6번에 3번, 7번에 5, 8번에 1입니다. 1, 3, 5, 1이야. 1, 3, 5, 1. 왜요? 왜인 거죠? 1, 3, 5, 1이야. 생각보다 네, 틀린 그림 찾기가 쉽지 않죠. 자, 5번부터 먼저 봐볼게요. 사람의 유전체, 염색체 DNA. 자, 개념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DNA에 히스톤 단백질이 있다. 선생님이 항상 히스톤 단백질이 늘 어디든 있다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맞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나도 눈이 거짓말하게. 근데 DNA는 뭘 DNA라고 해? 뉴클레오 솜에는 히스톤 단백질이 있겠지. 응축을 시킨 뉴클레오 솜에는 히스톤 단백질이 있겠지. 근데 DNA라고 하면 이중 나선 구조에 해당하는. 그죠? 인상단 염기를 가지고 있는 뉴클레오타이드가 폴리로 쌓여져 있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 이중 나선 구조만을 DNA라고 하니까 그럼 DNA는 히스톤 단백질이 있다고? 없다. 염색사에는 히스톤 단백질이 있다고. 염색체에도 히스톤 단백질이 있다고. 간기에도 히스톤 단백질이 있다고. 전기, 중기, 후기, 말기에도 히스톤 단백질이 있다고. 언제 시기든 히스톤 단백질은 다 있지만 DNA라고 명명된 건 이중 나선 구조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만을 말하는 거니 틀리다. 됐어요? 기억에서 그래서 많이 틀린 거 아니에요. 그죠? 나도 처음에는 이게 맞는 거 아닌가 했는데 기억 틀리고요. 니은 맞죠? 디귿 유전체의 정의가 뭐예요?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의 교육과정에 들어가니까 유전체의 정의는 자 거기 한 분자의 DNA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의 전체 뭔가 그럴싸해 보이지만 no. 한 생물이 가진 한 개체가 가진 유전 정보의 총합입니다. 유전체의 정의 한 생물이 가진 한 생물 또는 한 개체 한 개체가 가진 유전 정보의 전체. 를 말합니다. 유전 정보의 전체를 말합니다. 한 개체가 가진 유전 정보의 전체를 말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것도 틀려? 이응만 맞아. 자, 오답이 있었던 5번에 그거고요. 6번은 틀리면 안 되는데 6번 괜찮아요? 네, 6번 괜찮죠? 네. 6번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7번 갈게요. 7번은 해드려야 될 것 같은 문제. 솔직히 제가 그림을 그리진 않았어요. 제가 뽑았을 때 여러분이 질문할 것처럼 보이는 문제는 11번, 15번, 16번, 18번, 19, 20번 이거 같았거든요. 최대한 그린다고 그렸는데 여기서 틀리다. 자, 7번 보면 7번. 자, 국어 텍스트를 좀 잘 판단해야 되는데 서로 다른 두 종인 동물 A와 C가 있고 거기 들어있는 모든 생명체는 일단 세포가 가부터 라까지 4개가 있는데 잘 봐봐. 4개의 세포가 있는데 종은 2종이야. 그럼 서로 다른 2종이면 그 서로 다른 종의 상염색체와 성염색체를 포함한 핵형이 똑같을까 다를까? 다르겠지. 그래서 약간 스펙트럼을 좀 두루뭉실하게 유연하게 보면서 서로 누구누구가 같은 종이고 누가 다른 종일 것까라고 하는 걸 판단해야 돼. n인 상태에서 2n을 추론해서 종이 같겠다 안 같겠다 이걸 좀 판가름도 해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 보면 그리고 AB가 같은 종이고 BC는 수컷이면서 A와 C의 핵상이 모두 2n인데 암컷 수컷 이렇게 되어 있대. 그럼 봐봐. 다 그림하고 일단 다의 핵상은 2n이야 n이야? n이야. 그치? 다의 핵상은 n이야. n 옆에다 숫자 4 써. 하나, 둘, 셋, 4개잖아. 그치? 근데 이 다 그림과 유사해 보이는 EN 모습에 가도 아니고 나도 아니죠. 왜요? 되게 큰 흰색에 해당하는 곤봉 모양이 그죠? 되게 큰 흰색의 크기에 해당하는 곤봉
모양의 염색체가 2개가 있든 뭐 염색사 모습으로 하나만 있든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다는 뭔가 라하고 흡사해. 성염색체라고 취급된 걸 제외하고 그래서 다라가 같은 종인 것 같아. 여기까지는 왔어요? 와야 돼요. 다라가 같은 종인 것 같고 가나가 같은 종인 것 같아. 되나요? 보는 힘 되게 중요해. 근데 라를 보아하니 라 비슷비슷 똑같아 뭔가 크기가 다른 x, y처럼 보이는 건 없죠. 다 똑같아 크기가. 아 암컷이겠네. 누가 xx라고 칭하기는 애매하지만 라는 크기가 다른 x, y처럼 보이는 게 없잖아. 그래서 라는 암컷이야. 얘는 8이면서 맞죠? 라 찾았어. 라 얘는 8이면서 부계목에 상동으로 있으면서 성염색체 XX를 가지고 있는 거일 거야. 라는. 그래서 암컷이야. 라는. 그리고 라와 유사한 종이 다야. 근데 다 그림은 색상이 EN이야 N이야? N이야. 여기 이 단어의 제일 핵심은 EN과 N 구분하는 거야. N이야. N. N이면서 N은 4야. 근데 딱 보니까 또 N은 4인데 라와 다가 같은 종이라며. 그치? 근데 또 다하고 라의 틀린 그림을 찾으면 라에는 쪼꼬미가 있어. 꼬꼬미가. 검은색 한번 보여? 검은색 다에 검은색 염색체 보이지? 다에. 그 검은색 염색체가 라에 있는 검정거랑 크기가 똑같니? 걔보다 더 작지? 아, 너라는 자식은 Y라는 자식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너는 수컷 거야. 다는 Y를 갖고 있는. 그래서 X를 가지고 있는 N이나 Y를 가진 N으로 X, Y를 가지고 있는 남자컷의 세포는 X를 갖거나 Y를 갖거나 두 종으로 분류가 되잖아. 그래서 Y를 갖고 있는 N 모습인 거야. 다는. 수컷에서부터 유래돼서 만들어진 거야. 됐어요? 유노? 연재씨? 예. 그래서 다는 수컷 거고 나는 같은 종에 해당하는 다른 암컷 거의 2인인 거야. 그럼 다른 개체 거네. 다오라는 종만 똑같고. 되겠어요? 네. 그리고 가하고 나를 봤을 때 잘 보고 있죠? 눈 크게 뜨고 잘 보고 있죠? 가하고 나를 봤을 때 지금 보니까 여기 이런 식으로도 가도 N이고 나도 N이거든? 근데 그런 식으로 한번 그림을 판단해봐. 어때? 같은 종이겠어? 같은 종일 것 같아. 종 같아. 왜? 지금 N은 4로 개수 똑같긴 해. 그죠? 그리고 전반적인 성염색체라고 취급되는 걸 제외하고서는 핵형이 상염색체는 거의 대부분 유사. 회색, 검은색, 흰색 유사하잖아. 근데 성염색체 하나에서만 차이가 나. 보니까 가에는 조금 크기가 큰 흰색이 있고 나에는 크기가 더 작은 조그마한 아이가 있거든. 걔가 Y야. 나에는 크기가 조그마한 왼쪽 아래 사이드에 있는 거 있지. 걔가 Y고 가는 걔보다 크기가 큰 아이가 있어. 걔는 그래서 X일 거야. 근데 이제 문제 보기의 질문에 A와 B와 C 중에 하나래. 이 4개 세포가. 그지? 그러면 국어 텍스트에서 우리가 판단하는 거야. A, B가 같은 종인데 B와 C는 수컷이래. 일단 아까 암컷으로 생각한 나는 빼야 돼. 나는 암컷이었잖아. XX니까. 나는 암컷으로 생각했던 거 빼야 되고 다는 수컷이니까 그러면 수컷에 대한 B, C 둘 중에 하나겠어. 맞죠? 그래서 A, B가 같은 종이니까 그치? 라를 A, 다를 B, B와 C가 수컷이라며 그죠? 그리고 B와 C는 서로 다른 종이야. 그러니까 A, B라고 하는 개체의 종하고 C가 서로 다른 두 종이야. 이렇게 종이 달라. 오케이? 그러면서 C 거가 X와 Y를 갖고 있는 C가 수컷이다 보니 너도 수컷.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아이도 너도 수컷. 근데 너만 암컷 이렇게. 이게 암컷 표시야 얘들아. 이건 알아야 돼. 이거 암컷이야. 나 이렇게 많이 써. 거울 들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 암컷. 화살표 같은 모습이 수컷. 오케이? 이렇게가 수컷이고 수컷이야. 이거 모르는 애들 있더라고. 나 이렇게 한글로 쓰기 귀찮으니까 난 이렇게 많이 표시하거든. 수컷. 거울 들고 있는 친구 암컷 이렇게. 오케이? 기억해줘. 오케이? 그래서 암컷, 수컷. 그래서 A, B는 같은 종. 그죠? 같은 종에 해당하는 이 종하고 이 종이 서로 다른 두 종이 있다고. 그치? 성별은 다를 수 있다고. B, C는 수컷으로 똑같다고. B, C는 수컷으로 똑같다고. 맞죠? 맞잖아요. 그래서 보기 판단.
그래서 가는 C거 수컷에서부터 나온 X를 갖고 있는 N 모습. 나는 수컷인 C에서 Y를 가지고 있는 N 모습. 그 다음에 다는 B에 Y를 가지고 있는 B 개체거의 Y에 해당하는 성량색체만 가지는 거. 나는 XX를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거. A 거. 그래서 일단 가는 C의 세포다. 맞냐? 맞다. 가와 나는 C 거다. 그 다음에 C의 체세포의 염색체 수는 8개냐? 자, 지금 C라고 하는 개체가 N은 4잖아. 그치? 그럼 얘는 8이겠잖아. 맞죠? 염색체 수. 그 다음 체세포 한 개다. X의 염색체보다 상염색체 수의 값이 B가 A의 2배라고 했는데 성별을 알아내야 이 문제가 풀리겠죠. 그래서 B의 성별이 뭐였어? 다가 B 거였어. X, Y. 그치? 지금 현재 그림은 Y만 갖고 있는 거지만 B라고 하는 수컷에서부터 Y를 가지고는 이 다가 만들어졌겠잖아. 감수분해의 과정에 의해서. 그래서 다가 B 거, 그러니까 B는 성염색체가 하나 있고 상염색체 6개 있겠지. 얘는 8이니까. 그죠? 그래서 X, Y를 갖고 있으니까 성염색체, X염색체 하나 1분의 6이 B의 거고 지금 그 표기대로 하면 1분의 6인 거고 B의 거가. 그 다음에 A 거는 2분의 A가 암컷이잖아. X염색체 2개잖아. 2분의 6일 거니까 너가 2배 더 크겠지. 맞죠? 이렇게. 답은 5번이야. 다 맞아. 자, 8번. 1번. 안 해도 되죠, 얘. 자, 넘어가 볼게요. 자, 11번 가시고 내가 그렸던 것 중에 11번까지는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벌써 52분이거든요. 자, 근데 미안한데 여러분과는 제가 쉬는 시간이 없었어요. 미안해요. 내일은 좀 쉬는 시간을 챙겨서 줄 수 있도록 할게요. 저쪽 그 물리 문풀반하고 문풀반에서 왜 생명은 문풀 시간에 쉬는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기가 생명 문풀을 안 했다는 그런 헛소리를 듣고 왔는데 미안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하신 것 뿐이에요. 자, 저쪽은 이제 맨투맨으로 화학 문풀 지도해 주시더라고. 여기 떴다 저기 떴다 메뚜기 띄고 계세요. 바쁘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우리 12월 31일 날 학원 원래 수요 첨삭이 있어서 쉬려고 했는데 원래 학원 방학이거든요. 12월 31일, 1월 17일 꼭에서 좀 쉽니다. 나 좀 살라고, 남자쌤 좀 살라고. 그런데 아까 쉬는 시간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 듣고 왔어요. 남자쌤이 화학문풀과 물리문풀 지도해주면서 얘들아 첨삭을 와라. 하나도 못 알아먹겠어서 이제 그래 수요일날 시간 있다니까 불렀대. 12월 31일 날. 나는 좀 같이 쉴까 했는데 학원 문은 엽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혹시 이해가 안 되신 분이 있으시다면 연말 12월 31일 6시부터 10시 사이로 다 불렀다고 하시니 저도 문 열고 나올 테니까 공부하러 오세요. 왠지 박무근은 오셔야 될 것 같아. 뭐 나름의 이슈 때문에 지금 프린트 문제 안 풀렸다 하면 오세요. 아, 시간이 안 되는구나. 서울. 인서울 또 그럴 수 있지. 여튼 공부를 하러 물어보시러 오시겠다 하시면 오셔도 돼요. 저 와서 있을 것 같아요. 네, 남자쌤도 오신다니까. 자, 6번, 9번 불러볼게요. 9번의 답은 5번, 10번 답 5번. 자, 여기까지는 잘 났으면 좋겠습니다. 5번, 5번. 혹시 틀리셨다면 틀린 거 이제 막 이제 페이크로 이렇게 맞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틀렸다면 어디를 틀렸는지 잘 꼭 기억하고 있어서 맞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번, 5번이고요. 11번에 3번, 11번에 2번입니다. 어머, 11번에 많이 맞았어요. 네, 11번 맞았습니까? 아닌가 봐요. 제 예측이 맞았어요. 11번까지는 풀고 퇴근을 시켜드릴게요. 나머지는 자 제가 내일 답을 불러드리거나 뭐 답 궁금하시면 답만 먼저 불러드릴 수 있어요. 자 일단 11번 풀어볼게요. 자 11번 그림 있죠? 얘는 4의 유전형질 A에 두 쌍의 대립유전자 HHTT에서 결정된대. 자 BA 유전자는 서로 다른 두 개 아주 친절한 문제입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염색체 위에 있다라고 했는데 이 염색체가 서로 다른 그러니까 1번 염색체, 2번 염색체 상상에 해당하는 염색체, 상염색체, 상염색체일 수도 있고 상염색체, X염색체 또는 상염색체, Y염색체일 수도 있잖아. 그냥 서로 다른 염색체 위에 있다만 한 거는 것 뿐이지 서로 다른 상염색체 위에 있다라고 디테일하게 안 줬기 때문에 X에 있는 정보, Y 위에 있는 정보 또는 상에 있는 정보 세 개를 다 고려해서 생각해봐야 돼.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렇게 뒤에 대연의 상대량이 가가 있고 나 그림을 그리다 말았네. 나 그림을 좋아하니 어떻게 그림을 그려줄까? 지금 조금 그려줘. 여기 이렇게 있는데 나 그림이 요렇게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뭔가 싶을 수 있는데 얘는 일단 N입니다. 이해 아니죠? 왜?
얘 크기가 비슷비슷한 상동으로 모습으로 보이는 게 아니잖아. n은 3이다. 아, 그럼 너는 얘는 8인 개체 거이겠구나. 그죠? 오케이? 자, 그러고 자, 지금 가하고 있고 나가 있고 표는 나가 갖는 유전자 HHTT의 TN의 상대량만을 나타낸 거다. 이 표는 나가 갖는. 자, 지금 이 모습인데. 그지? 자, 요렇게 있는데 얘가 지금 쉽게 말하면 N 모습으로 가장 마지막 과정이잖아. 제일 마지막 과정 아닌가? 감수 1분열, 2분열까지 다 끝난 마지막 과정이죠. 그죠? 그러면 봐봐. 너 두 개가 상동이고 너 두 개가 상동이면 그죠? 너 두 개 이제 지식이야. 지식. 너하고 너가 상동에 해당하는 대립유전자 관계. 너하고 너도 상동에 해당하는 대립유전자 관계. 맞죠? 그러면 N의 맨 마지막 과정, 감수 2분열까지 다 끝난 그 과정에서 맞죠? 요 하나는 있는데 얘는 어때? 그럼 얘는 있을 수 있어. 둘 중에 하나를 가지니까 N으로. 그치? 근데 요거에 해당하는 서로 다른 염색체 위에 놓여있는 정보인데 얘는 있는데 요거에 대한 정보를 아무것도 안 갖고 있는 상태로 이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건가? 이게 가능한 건가? 혹시 오류난 문제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처음 초수는. 그렇지만 사고를 확대하시면 여러분이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되는 거. 자, H, 여러분 정록생맥 유전자 기억나요? 수업 3학년에. 정록생맥은 어디 염색체 위에만 있어요? 저것도 수업이 안 끝났는데 혹시라도 강의를 하고 있진 않네요. 잠깐 여기까지만 마무리할게요. 정록생맥 대립 유전자는 X 염색체 위에만 있어요. X 위에 놓여있는 대립 유전자 정보가 Y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남자는 엄마로부터 생명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 하나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Y를 갖고 있어도 여기에 얘에 대한 대립 유전자가 뭐 정상에 대한 유전자 아니면 생명에 대한 유전자를 안 갖고 있잖아. 그러니 요거 하나만 갖고 있어버리면 보인해줄 거가 없어서 그냥 그대로 생명이 나타나 버렸잖아. 정상이면 정상이 나타났고 생명이면 생명이 나타났고. 그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대립 유전자 Y는 생명에 대한 정보에 대한 대립 유전자 관계가 Y 염색체 위에는 없어. 그럼 얘가 봐봐. 이 친구가 만약에 Y 염색체만 갖고 있다고 해봐. 그러면 X 위에 놓여있는 그 정보를 안 갖고 있는 거니까 X에 해당하는 대립 유전자를 한 개도 안 갖고 있는 형태로 표현될 수 있는 거잖아. 여기는 X 위에만 놓여있는 정보니까 얘가 Y에 해당하는 정보를 갖고 있고 나머지 상염색체를 N으로 Y를 갖고 있으면 너는 X 위에 놓여있는 정보라면 안 표현되고 없겠지. 0이겠지. 되겠어? 요런 거랑 비슷한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자, HH는 그래서 이걸로부터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아, 너는 X 위에 놓여있는 정보인 거고 오케이? 너는 상이 있는 거여서 그래서 Y 염색체 갖고 있고 상을 갖고 있는 N의 모습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Y를 갖고 있고 상을 갖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렇게 표현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생각을 떠올릴 수 있어야 돼. 그리하여 자 일단 이 기억 H와 대문자 H로 바꾸든 소문자 H로 바꾸든 HH는 성염색체 위에 있다. 네, X 위에 있다. 맞다. 그렇다. 그 다음 뭐는 동원체는 기억에나 내 기억에 해당한다. 맞다. 왜 기억 텍스트가 뭐야? 간인 염색체 기억에 방추사가 부착된 상태다. 네, 방추사는 항상 동원체에 부착되니까. 거기 그 문장에서 자 간은 감수 1분열 전개에 해당한다. 가의 모습은 언제야? 감수 1분열이 끝난 그지 2분열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N 모습으로 있으니까. 그래서 땡 그리하여 답은 몇 번? 디귿 기억 니은이 맞는 답은 3번인가? 아니네 기억 니은이 네 3번 맞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하여 혹시 20번까지를 다 못 푸셨다. 내일까지 20번이 숙제가 되는 거고요. 내일 다 풀어서 가지고 오시면 다 불러드리고 쫙쫙쫙 풀이 설명 조금 더 하고요. 그 다음 거 리프린트 갖고 오셔야 돼. 네, 그 다음 문제도 또 16개 붙어 있으니까 또 연습시킬 거예요. 퇴근합시다.